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직업은 배우다. 다양한 역할들을 카메라 앞에서 표현을 하고 장르에 맞게 여러 장소들을 다니면서 연기를 한다. 시대극, 사극 촬영을 다닐 땐 각 지역들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문화와 명소를 체험하기도 한다. 연기자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를 나누고 좋은 영감과 정보들을 습득하면서 또 다른 지혜를 쌓게 된다. 차가 없는 나에겐 지방 촬영을 다닐 때 이동에 불편함이 있지만 지역 간의 통로를 연결해주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면서 떠나는 즐거움과 그곳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설렘을 안고 떠난다. 그리고 터미널 근처에는 항상 맛집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터미널 주변 식당과 카페를 물색하러 다니는 재미도 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버스 이동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이후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각 지역을 연결해주는 차편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나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어서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을 주로 이용하곤 했었는데 부모님 댁으로 가는 충주 차편이 없어지면서 지하철을 타고 동서울 종합버스 터미널이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중고가 생기게 됐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생기던 찰나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남터미널 운영업체는 이용객이 줄고 적자가 쌓이자 지난 1월 1일 문을 닫았습니다. 23년 1월 1일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나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나같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면서 터미널에 대해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찾아간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우선 사라진 이유는 수서 SRT 고속철도와 경광선 등 주변 고속철도가 확장되면서 코로나19까지 겹치자 버스 수요가 줄어들었다. 운영 주체 버스 사업자가 민간 사업체다 보니 수수료 90% 이상 수익이 나야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객이 없어 노선을 줄이고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영난을 겪자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건물에는 사람들 발길이 서서히 끊기기 시작했고 을씨년스러운 터미널 건물 안에는 미처 나가지 못한 상인들과 임시 매표소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용객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굉장히 큰 교통인데 이게 없어진다면 많이 비용적인 부분도 일단 버스에 비해서 다른 교통수단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지방을 가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저같이 고향이 지방에 있는 좀 특히나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SRT 같은 경우는 사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밖에 없어가지고 마산이나 그 옆에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또 한 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결국 또 그냥 서울에 있는 고속터미널을 이용해야 돼가지고 이중고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성남 같은 버스터미널이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수요죠, 작은 수요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남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결국 더 큰 다른 데로 플랫폼으로 빠지다 보니까 저희같이 어떻게 보면 소외자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좀 많이 관심을 받지,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느낄 때도 있어요. 학교 끝나고 가야 되거나 그럴 때 이제 학교랑 이게 겹쳐가지고 네. 버스를 못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갖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좀 노선이 많았었나요?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지금 하루에 5대? 5대 정도.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움직이시고, 만약에 여기서 놓치시면 서울 가서 또 타시는 경우도 있죠. 손님이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또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재개발이. 예, 그런데 이제 좀 저기서는 공사를 하는데 가게가 다 비었잖아요, 지금. 네. 조금만 주려고. 그런 어머님도 여건들이 많이 피해가 상당하시겠어요. 그렇죠. 다른데 다 그냥 보증을 까먹고 나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저기 백석 터미널로 가셔야 된다고 들었어요. 고양 종합버스 터미널. 하지만 고양 종합버스 터미널도 사람의 발길이 서서히 끊겨가고 있었다.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해 무인 발권기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평택 송탄 터미널도 마찬가지였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수도권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터미널 상황들은 어떨까?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인 전라북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녀봤다. 군사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빈집 건물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 한다. 2020년 기준 빈집 2349채가 나왔고, 올해에는 빈집 철거만 도시권 7채, 농어촌 70채라고 한다. 근처 익산 역시 수요가 적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이 통합을 했고, 터미널 근처 중앙동 거리에는 빈 건물들이 많아 유령도시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김제 언평버스 터미널도 폐업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렇게 버스 이용객 수는 점점 급감하게 되면서 지난 전북 소재 터미널 34곳 중 4곳이 폐업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들이라면 교통과 교육 인프라가 무너지게 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일 텐데,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학생이 없지 이제 늙은이들만 남아 쓴 게.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은 없고. 예. 초등학교에는 학생들이 좀 많나요? 엄시요? 안 오신다. 50명 안 돼요. 50명. 예. 50명이면 안 돼. 50명 안 되고 다 해서 몇 명, 20명도 채 안 돼요. 전체 예, 학생 전체 1학년 6학년까지도 저때 나왔을 때 우리가 1학년 있는 거. 다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 지들끼리. 근데 다 나왔냐 그랬더니 예 하는데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우리 동네도 하나 있잖아. 하나. 우리 동네 하나가 다녀. 그전에는 우리 때는 바글바글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죠.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죠. 애기가 없어 아니. 소재기 좀 하면. 초등학교들은 옛날에는 우리 50대, 60대는 참 좋았어. 그때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많아. 나는 지금 야전 여덟이야 88. 88인데 존경하시네요. 아프기 이렇게 많이 아파하보다 나이 먹으면 다 아프기 마련이니까 이제 건강을 지금 이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몸을 조심히 하고. 이용객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변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지방 도시에는 노인뿐이나 사회적 약자만 남게 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방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나 같아도 지방에 내려가서 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지방에도 인프라와 일자리들이 갖춰지면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저처럼 수도권에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여기 수도권 올라온 이유도 사실 일자리 때문이고, 지방에서는 무언가를 제가 뭐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다 여기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게 사실 맞긴 하거든요. 사실 지방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내려갈 생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생활권을 갖춰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함을 포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이나 아니면은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구축해놓은 그런 생활권이나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는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적한 터미널에 매년 고향을 찾아오는 제비가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둥지를 트는 제비들은 다른 들짐승들의 피해를 피하며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동물이다. 하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새끼들은 가을에 떠나 다음 한국 고향을 찾아올 땐 이곳 터미널도 사라질지 모른다. 어쩌면 제비와 터미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도시. 그 세상 속에는 저마다 꿈을 가지고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인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세상과의 통로를 연결해주는 터미널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젊은 청년 일자리와 수도권 인구 쏠림 대책 방안을 잘 세워서 지방 소멸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남과 헤어짐, 누군가를 기다리고 떠나보내면서 그곳을 버스가 항상 채워줬던 장소, 터미널. 그런 터미널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도, 어디론가 떠나는 즐거움도, 그 기대를 이어주는 세상과의 통로가 닫혀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불편함으로 시작되었던 터미널 촬영은 지방까지 촬영을 가게 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과 깨닫는 시간을 주었다. 터미널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던 공간인 것 같다. 방 안에 갇혀 개인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현 세대와 다르게 3-4시간씩 터미널에 일찍 모여 모르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윗세대 어르신들의 애틋한 추억의 장소이자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아니었을까?